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오늘 평결까지 사실상 최종 이루어졌다. 이미 헌재 결정은 끝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정책이 복잡하고 이런 거는 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판결문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서명하고 작성하고 이런 거는 당일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어느 정도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이미 결론 난 게 아닌가. 사실상의 판결이 끝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이제. 이미 루비콘 강을 걷는 겁니다. 이제는 번복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철통 보안이 중요하겠죠. 철통 보안이 과연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과연 이게 보안이 유지가 될까? 오늘 판결이 끝났다는데, 과연 이게 문영배나 정계선이나 이미선이나 과연 이게 보안이 유지될까?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때 우리 재판관들 몇 분 또 아는 분도 있고 봐도 사실상은 이게 눈빛만 봐도 대충은 알죠. 물론 당일날 최종 결론 냈다 하지만 오늘도 아마 조선일보 기사에면 순서대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주심부터 그 다음에 신참 순으로 사실상은 이게 판결을 사실상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했느냐? 아마 이제 사실상 이게 끝냈으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결정문에 여러 버전 중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8명이 서명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사인하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고는 4월 4일 날 11시에 입장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선고는 무조건 이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 보통은 이제 주문부터 하느냐. 그 다음에 이유부터 쭉 설명하느냐. 요런 문제도 대충 생중계를 하니까 처음에 몇 분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만장일치일 때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되죠? 그때 8대0 만장일치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하고요. 우리 끔찍한 악몽 있잖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가 한 거. 그게 기억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쭉 설명부터 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하면 만장일치다. 이렇게 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양하게 반대 견해가 있다. 몇 대 몇이다. 이러면 이게 원칙은 이게 법정 다수 견해. 원칙은 이제 다수 의견.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문부터 여러 의견이 있을 때는, 갈릴 때는 주문부터 먼저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보면 5대 2대 1. 예를 들어 갈렸잖아요. 기각이 5, 인용이 1, 각하가 2. 이렇게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는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합니다. 먼저 딱 선고하고, 그 다음에 다수 의견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설명하는, 이게 대원칙인데요. 꼭 이대로 될지는 몰라요. 그것도 의무는 아니고, 재량 의무는 아니고,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에도 맞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근데 주문이 딱 선고돼야 그때 효력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선고한 거는 분까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게 11시 21분이 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11시 선고해서 21분.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면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가원수인지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올 때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딱 이 주문이 넣어야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총리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냐 그래서 이제 분단위까지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보통 보면 제가 박근혜 선고할 때 제가 보니까 이게 딱 처음에 감이 쎄하다. 왜? 처음에 쎄하죠. 이 자들이요. 처음에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선고하느냐면요. 저 전에도 이게 법률 특강으로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고하냐면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짤막한 소회를 합니다. 우리 재판관들이 뭐 이래 심리했고 뭐 몇 회 변론 열어서 상당한 수기를 평의를 몇 번 해가지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소감을 잠깐 말하고요. 그러면서 증거를 이래 조사했고 변론을 이래 했다. 그 과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문제부터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내란죄를 뺀 게 절차냐 또는 뭐 수사 기록을 쓴 거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쭉 절차적인 쟁점이 있잖아요. 이게 각하죠. 절차적인 쟁점에서 걸려버리면 각하가 되는데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 실체적인 쟁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계엄 요건은 갖췄냐 또는 포고령은 위법하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봉쇄, 국회 봉쇄 있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체 판단을 그것도 위헌부터 판단하고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대통령을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안 하냐 이 말은 결국 헌법 수호이익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이익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렇게 또 파면하면 국가적인 대혼란이나 피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혼란 피해하고 그 다음에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이익 이걸 형량을 해가지고 헌법 수호이익이 더 있을 때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소감, 그 다음에 변론 경과, 증거조사 변론 경과, 그리고 이제 절차 문제, 각하, 그 다음에 실체 문제. 실체 문제는 1단계로 위법 문제, 그 다음에 2단계로 중대하냐 안 하냐, 바로 헌법 수호이익을 형량하는 이런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장일치일 때는 마지막에 그냥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조심할 게 실제 판단할 때도요, 항상 이유가 안 되는 것부터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계엄 요건을 갖추냐, 이거는 파면을 사유가 안 됩니다. 또 포고령 어떠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이익이 크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놓거든요. 항상 안 되는 것부터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보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앞에 소감이나 앞부분이 증거조사 경과만 봐도 대충은 짐작하죠. 증거를 어디까지 쓰는가. 여기에 보기 때문에 할 때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다. 이미 오늘 사실상 평결까지 끝났다. 이 소식을 조선일보인데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경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희망적인 거는 누가 주장했다? 바로 김복형, 그 다음에 정영식 주심이 강하게 90분 축구 경기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선고하자. 종료 휘슬 불자. 강하게 주장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문영배나 이민선이가 굳이 그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 해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문영배나 이민선이가 과연 이게 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탄핵 반대 우파 재판관들에게 설득이 되겠냐? 되겠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상당히 그 주사위는 4대4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기각의 그 주사위가 던져진 게 아닌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이미 정부가 상당히 셌을 텐데 민주당이 그 당혹감과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게 그 엿보이는 거 이 점도 그 상당히 그 청신호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일단 이게 오늘 평결까지 끝났다는 거,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주장해서 평결까지 끝났다. 이 부분도 그 희망적이다. 요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는 11일 날 이제 선고하는데 그 방식을 제가 미리 그 중계를 볼 때 우리 가슴 졸입이 불 텐데 그 중계를 볼 때 제가 어떤 순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날 첫머리에 기각합니다. 이래버리면 그날 게임 끝나고 우리 이긴 거예요. 기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쭉 설명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그 주문이 없이 끝까지 읽어 나갈 때는 원칙은 이게 만장일치예요. 근데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선고할 때 보면 의견에 엇갈린 것도 뒤에 주문한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주문해가지고 기각이 됐다. 이러면 한덕수처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손에 땀을 쥐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순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변론의 진행 경과부터 쫙 설명하고 증거 관계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요걸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실체적인 문제 가는데 요것도 위법 1차 심사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중대하지 않았냐 이게 가장 결론이니까 그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할 때는 일단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쭉쭉쭉 판단해주고 또 마지막에 뭘 하나 가지고 탄핵 사유를 어떻게 꼬투리 잡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그러다면 방심해서는 안 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렇게 보고 아마 선고는 한 30분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21분인가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 분단위까지 표시해서 그때 이제 우리 국가 원수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부터 또 온갖 찌라시도 돌 거고 또 믿을 만한 정보도 나올 겁니다. 저도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도 철저하게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재주의도 취재해봐야 되고 또 대통령 측도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할 거니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청자님들께 상세하게 근거와 출처를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우리 선고 때까지 한번 끝까지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시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러나 기각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